안녕. 자, 오늘은 내 입속에 사탕이 들어있어서 발음이 살짝 셀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고요. 자꾸 침이 나와.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되게 뭐랄까, 우리가 미분을 공부했었던 것과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는 것은 뭐 x제곱이 뭐 2x가 되고, 그렇죠? x제곱이 미분하면 이제 2x가 되고, x세제곱을 미분하면 뭐 3x제곱이 되고, 뭐 2x 더하기 1을 미분하면 2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미분법을 공부하고서 미분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이제 구해내고, 그 다음에 뭐 그 미분 계수를 활용해서 뭐 그래프도 그리고 증가함수 따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을 텐데, 이 적분은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다. 적분은 미분의 반대다.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다. 뉘앙스 자체는 좀 그럴 수는 있긴 해. 미분이라는 것은 뭔가 잘게 쪼개가지고 그 사이 변화율을 보는 거라면, 적분은 뭔가 이렇게 잘게 쪼갠다는 건 똑같은데 그들을 쌓습니다. 쌓아요. 쌓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적분인데,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요,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름은 부정적분, 적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미분 쪽이랑 굉장히 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확하게 부정적분이란 뭐냐면은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미분의 역연산. 그럼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왜 적분이라는 이름을 붙게 됐느냐? 사실은 미분과 적분은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는 애들이었어. 미분, 적분. 그런데 이 적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엔 적분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구분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런 뭐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때 여기에다가 뭐 조그만 정사각형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하나의 넓이가 1이라고 할 때 이 넓이는 어느 정도쯤 될까? 뭐 근사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유추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정사각형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350개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대충 넓이는 350 정도쯤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던 게 구분구적법의 어떤 하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사실 그 적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잘게 쪼개가지고 그들의 넓이를 막 다 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주 뭐 수월하게 잘 넓이나 부피들이 계산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불편해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자꾸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그러한 아이가 적분이었어요. 근데 이 미분도 발전되고 적분도 발전되고 그 사이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관련성이 하나 보이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적분이라는 것이 원래는 잘게 쪼개서 모두 더한다라는 리미트 시그마의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내게 되는데, 그러한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고 해서 이제 굉장히 제한이 좀 뚜렷했었던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아이였었다면, 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 미분의 역연산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니까 굉장히 잘 풀리더라고요. 제한이 사실상 딱히 없이 거의 무궁무진한, 정말 숱하게 많은, 이런 것들로는 불가능했었던 정말 많은 사례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됐었던 엄청나게 큰 혁신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로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그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게 부정적분이고요. 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관계로서 이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을 뭐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된다면 그 아이를 역연산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미분하면 이 친구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우리 마치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듯이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원래 따로 노는 완전 다른 동네 친구였는데 이 부정적분, 미분의 역연산에 해당하는 부정적분이라는 교두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적분의 한계를 돌파해버릴 수 있는, 뭔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어떤 혁명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이 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적분이라는 이름이 붙었긴 했지만 사실 미분이랑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 녀석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파트가 이 부정적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개요가 잡히시나요? 너네들이 그래서 이 적분을 공부하기 이전에 사실상 이제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능숙하게 잘 해주실 수 있어야만 나중에 저 계산들, 요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으로 변형시켜서 어떤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거나 하는 그런 계산들을 또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분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원래 사실 적분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죠? 적분 전에 이제 뭐 정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때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적분이라는 것의 기원을 원래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수2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냥 저 미적분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미적분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분호적법이라든지 적분의 기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할 일은 없고, 그냥 단순히 이 부정적분에다가 어떤 그 결과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뭐를 대입해서 어떻게 연산하면 넓이가 나온다, 그냥 그렇게 알아둬라 라는 식으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계산법만 나중에 이제 이 부정적분 이후 단원에서는 그 계산법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잘 계산만 하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미분과는 다르게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사실상 여러분한테 외워라 라는 수준에서만 그냥 뭐랄까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다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계산 실수의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실수가 많이 나오고 하기가 싫어지고 짜증나고 집어 던지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파트가 적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겁주나요? 네. 하기가 싫어,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차라리 미분은 좀 이렇게 뭔가 생각할 거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고 흥미롭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적분은 뭔가 직접 사고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이 소나기의 힘을 자극한다랄까?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뭔가 이 사고력 이 세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좀 신경질 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딱 오늘까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쁘게 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 지옥에 빠지니까 여러분도 혹시 집에 중학교 때 하다가 이제 말았었던 기탄 수학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지금 미리 좀 챙겨가지고, 혹시 구몬 프린트 남은 거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미리 좀 예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부정적분, 우리 오늘 딱 이 부정적분 하나만 공부하기로 했었으니까, 자, 부정적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미분과 적분을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교두보로서 미분의 역연산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왜 잘 안 나와? 잠깐만. 아이씨. 에이, 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fx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dx분의 df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아니면 f'x라고 쓰기도 했고요. 어쨌든 자, 얘가 이제 뭐가 되죠? 2x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분이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불렀다. 그럼 역연산이라는 것은 반대로 연산하는 거잖아, 그렇지? f'x가 2x 더하기 3일 때 fx는 누구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주로 하게 될 생각입니다. 도대체 누굴 미분해야 2x 더하기 3이 될까? 솔직히 다항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이거 사탕 좀 뱉어야겠네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잠시만요. 잘 깨물었네. 이빨이 깨질까봐 계속 녹여먹고 있었는데. 자,
엄청 다. 달아요? 당 0%인데. 그게 이제 다른 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탕 당이 아니라 그 알룰로스 같은 거 들어.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 제로 음료 먹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당은 안 들어있지만 단맛은 나는. 뭐 제로 콜라가 안 다냐? 달지? 그 왜 안 달겠어? 그냥 설탕만 안 들어있는 것뿐이야. 다른 대체당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했을 때 2x 더하기 3이 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죠. 솔직히 다항함수에서 부정적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다항함수의 미분도 굉장히 쉬웠던 것처럼 적분도 당연히 쉽다고. 당연히 얘가 1차였잖아. 2xm 1차 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미분하기 전에는 몇 차 항이었겠어요? 2차 항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역연산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가 역연산하면 뭐가 되냐면 일단 이게 1차였었으니까 일단 x제곱이 있었을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친구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똥 튀어나오면서 이제 2 하고서 이렇게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2가 또 있으니까 그냥 얘는 x제곱 그 자체겠구나 하고서 이제 머릿속에 x제곱하면 미분해보는 거야. x제곱 미분하면 2x. 오 맞구나. 끄덕끄덕. 자 그럼 3은요? 당연히 1차 항이었겠죠. 1차 항을 미분해야 3이 됐겠지. 근데 1차 같은 것들은 뭐 5x를 미분하면 5가 되고 7x를 미분하면 7이 되고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냥 그 개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3만 써져 있었던 걸로 미뤄왔을 때 우리는 애당초 뭐가 있었을 것이다? 3x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역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좀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건 맞긴 한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미분해도 얘가 나오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를 미분해도 얘가 나오잖아요. 어차피 상수항은 없어지니까 미분했을 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미분해야 2x 더하기 3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대답을 하려면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야. 당연히 이 친구를 미분하면 얘로 유일하게 결정되겠지만 누가 미분됐을 때 얘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는 후보가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그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버리기에는 그건 굉장히 좀 규칙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서 일단 얘네들을 각각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 그 뒤에 플러스 어떤 숫자가 있는 것뿐이겠지, 그렇지? 어떤 숫자, 상수가 있는 것뿐일 거야. 그 상수를 뭐라고 이제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로 뭐 A라든지 뭐 K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호보다는 C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C의 이름을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붙일 거예요. 적분상수. 그래서 적분상수는 이제 왜 나오게 됐었을까? 이 친구를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이 친구가 됐었을까라고 질문했었을 때 당연히 이 친구가 미분돼서 얘가 되고 이 친구가 미분돼서 얘가 되는데 다른 뒤에 숫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특정하게 딱 뭐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냥 뭔가가 있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보통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라고 불리우는 C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저렇게 표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미분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은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를 이 식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요 밑에도 좀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의 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약간 좀 이렇게 뭐 색깔 알록달록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의 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몽땅이 다 미분되면은 2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라는 것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2x 플러스 2라는 것을 적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즉 라지 fx의 미분된 형태의 라지 fx의 도함수가 이제 f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fx일 때 우리는 라지 f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친구를 얘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것이냐면 이 친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면 인테그랄 얘를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요.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해봤듯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예시 더 한번 들어보자. 자,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자,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1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거 의식하지 마시고요. 자, 이 친구를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쓴다고? 인테그랄이라고 읽고 해마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1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5.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를 미분해서 나온 녀석일까라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우린 여기에서 이게 x 세제곱이었으니까 일단 x 4제곱이 있었을 건데 앞에 어떤 숫자가 있었어야 4가 곱해지면서 12로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숫자가 있었겠어요? 3이 있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자, 누구를 미분하면 6x제곱이 됐을까? 일단 x 세제곱이 있었을 텐데 앞에 3이 떨어지면서 미분됐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6이 됐대. 그럼 앞에 무엇이 있었겠어? 2가 있었겠죠. 그다음 여기 5가 있는 걸로 봐서 플러스 5x가 써졌을 거야. 끝이 아니라 플러스 적분상수 c까지 붙여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식을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는 1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5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도 용어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총 3개의 적분이라는 그 3개의 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야.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적분, 그 다음에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정적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적분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 적분. 적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연산 자체를 말해요. 미분한다, 적분한다. 부정적분. 얘의 부정적분은 이거. 그래서 이것은 얘의 부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동해서 쓰지 말고 다 각각의 그 상황에 걸맞게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 1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5 적분해봐 하면은 요거 만들어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아이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겠죠? 응. 아이고 졸려. 어제 언제 잔 거야?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25페이지까지 한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됐는데 그럼 부정적분을 할 때는 그냥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뭐 다른 저 식을 적분해 주세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적분해 주세요 하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식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적분은 뭐 정적분 하세요라고 한다면은 뭔가 추가적인 연산도 같이 진행해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더워요? 거울로 내렸어요. 전이 따뜻해요. 응?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잡아. 허이. 자, 잠들 거 같다가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미분의 역연상 결과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을 미분한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식을 적분한다라고 한다면 그 미분의 역연상 과정을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그 미분의 역연산 결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랑 약간 좀 대응될 수 있는 그 개념이 이제 부정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 fx를 내가 미분해주면은 f'x가 되는데 이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다시 fx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 적분함수 c가 붙는다 라는 것만 주의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 c에 대해서 적분상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자, 4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렇죠? 4x를 미분하면 4가 됩니다. 그럼 4를 당연히 x에 대해서 적분하면요? 4x가 되겠죠. 4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4가 되고 4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4x가 된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항상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니까 플러스 c를 써서 이제 4x 플러스 c라고 부정적분 형태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2분의 1 x제곱을 미분하면 x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x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 서로 역연상관계다라는 거 계속 이제 얘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6페이지 하단 봅시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dx분의 d 하고서 인테그랄 fx dx.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 라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그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그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두 줄을 같이 병렬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요, 적분하는 과정에선 적분상수가 튀어나오지만 그걸 다시 한번 미분하는 과정에선 그 상수가 없어질 거예요. 도로 완벽하게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요. 그럼 그걸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함수랑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가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x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얘를 미분하고 적분해보자. 너네들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지금 3x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미분하고 적분을 해볼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지? 얘가 이제 미분을 먼저 했으니까 미분을 먼저 하니까 6x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적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서로 어때? 다르잖아, 그치? 자, 근데 얘를 적분하고 미분을 해볼게. 자, 똑같이 3x 제곱. 이 친구는 이제 적분을 할 거야. 자, 적분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x 세제곱. 그럼 얘를 또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3x 제곱. 어때? 똑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적분하고 미분을 했을 때는 적분상수가 생기더라도 걔가 미분 과정에 있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은 적분상수가 마지막 과정에서 생겨나니까 걔가 이제 죽을 타이밍을 이제 못 잡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fx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짠짠짠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냥 fx 그 자체로 나오고요. fx를 미분하고 적분한 거,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거, fx를 미분하고 적분한 거, 그 식은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죠. fx를 미분한다라는 것이 이제 dx분의 dfx라고 쓰기도 하고 fx를 살짝 옆에다가 밀어가지고 dx분의 dfx라고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미분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니까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을 수는 없다. 얘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데? 이건 fx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f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나올 테니까 얘네 두 개는 서로 절대로 같은 녀석이 아니다. 뭐 우연하게 같을 수는 있죠. 우연하게 이제 어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적분상수 c가 이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얘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226페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사라졌겠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겠구나. 그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요.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잖아. 아, 그럼 얘가 남았겠구나. 적분상수가 남았겠구나. 해서 이제 x제곱 플러스 c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괜히 또 정직하게 적분을 해서 이거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인데 미분하니까 x제곱이고 해서 이제 x제곱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그냥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c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과 성질. 이게 이제 우리 그 미분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자, 하나씩 다를 거야, 하나씩. 점진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분법이라는 것과 또 대응될 수 있는 법이 적분법인데, 우리가 근데 알게 모르게 다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결국 일반화시킨 것이 공식인데, 자, 내가 아무 식이나 한번 써볼게. 자,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일반화시킨 게 이 적분법이라는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사실 나는 그 공식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아, 다항 함수를 적분하는 무슨 공식까지 필요해. 다항 함수 적분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애들 장난이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더 기가 막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함수들을 적분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수투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함수들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뭐 이런저런 법들을 이제 외우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다항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뭐 굳이 딱히 뭐 공식에다가 그건 좀 쪽팔린 짓이에요. 자, 일단 이 친구 한번 쭉 봅시다. 누굴 미분해야 얘가 될 것인가를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자, 누굴 미분해야 이 친구가 될까? 일단 뭐부터 써요? x 4제곱부터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한번 쓱 그 순간에 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뭐가 나와요? 4x 세제곱이 되잖아.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는 거야. 개수가 지금 4가 3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개수가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4분의 3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를 일단 뭐부터 써? x 세제곱부터 써. 그리고 머릿속으로 쓱 한번 스캔해. 얘를 이제 미분 한번 쫙 해보는 거야. 그럼 3x 제곱이었겠죠? 3이 2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가 있었을 거야. 그다음 7x야, 7x. 그러니까 플러스 x제곱 먼저 써. 2x가 됐겠지, 미분을 하면. 7x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2분의 7이라고 쓰는 거야. 그다음 플러스 여기 1이 있는 걸로 봤을 때 x가 있었을 것이고 적분상수 c까지 플러스. 이해됐죠? 응, 야, 이거 공식 필요하냐 이게? 아, 안 필요해. 근데 이 공식을 막 그냥 무리하게 외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 3 있네. 오케이. 그럼 x 4제곱 플러스. 왜 이렇게 가는지 알겠어요? 뭔가 얘네들 입장에서는 3이 떨어져서 곱해지는데 뭔가 좀 분수로 곱해지니까 3분의 1이랑 쫙 합쳐져가지고 뭔가 얘를 딱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7에 이건 또 잘 써. 플러스 x 플러스 c.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외워가지고만 진행했었을 때는 그냥 3 없어지고 2 없어지고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뭐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x 4제곱 먼저 쓰고 머릿속으로 한번 스캔 쫙 돌리는 거야. 아, 얘가 미분되면 4x 세제곱이 됐었을 텐데 4가 3으로 바뀌었네? 4분의 3이 곱해졌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자, 또 다른 거 뭐 해볼까?
마이너스도 한번 갖고 와볼까? 분수도 한번 해볼까? 분수? 3분의 7 x 4제곱 플러스 2분의 9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5 x 플러스 2.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심술궂게 문제 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은 x 5제곱 하고서 5x 4제곱이었을 텐데 이게 됐다고? 그럼 당연히 5x 4제곱이 되었을 텐데 이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었어야 이게 만들어졌었을 거야. 그치? 5가 떨어지는 걸 죽일 암살자와 기존에 있는 애를 만들어줄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플러스.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일단 뭐부터 써? x 4제곱을 써.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난 지금 2분의 9를 만들고 싶어. 그럼 4가 어차피 떨어질 운명인데 4분의 1을 없애줄 암살자 하나와 2분의 9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걸 쓰는. 그죠? 자, 그 다음 또 플러스. 얘 x니까 이제 x제곱이 되겠죠? 또 2x가 될 거야. 그럼 또 2를 없애줄 암살자 하나에다가 3분의 5를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지. 3분의 5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2x 플러스 c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적분은 뭐 쉬워. 뭐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에라이 이거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놈들 나한테 적발되면 죽어요 진짜. 저 이거 n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꿀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냥 바로 난 꿀밤이야 그냥.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꿀밤 때린다 이렇게 해놓고서 한 번도 때린 적 없죠, 그렇죠? 지금 말로 때리죠. 새끼가. 네.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국 이제 뭐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뭐 a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뭐 a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외워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3x 플러스 2라는 것의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개하고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전개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치환적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 다음 함수 파트에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살짝 이제 끄집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래는 알려주는 게 이제 불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팁이니까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똑같아. 그냥 x 세제곱이라고 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지 x의 세제곱이라고 써졌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건 라지 x 세제곱이야.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라지 x의 4제곱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x 플러스 2의 4제곱 일단 먼저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미분이 됐었을 땐 당연히 4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서 막 이렇게 곱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지금 그게 없네? 이렇게 4분의 1을 곱해줌으로써 앞으로 튀어나올 4를 암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냐? 아니야.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뭐 x 4제곱을 미분하는 그 상황, 적분한 상황이랑 이제 똑같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 진짜 이거 하나만 더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3분의 1이라는 게 누구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입니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이제 이 옆에 역수로 곱해져 주면 돼요. 즉 여기 3x 더하기 2라는 것이 미분되면 3이잖아. 그래서 이 3x 플러스 1을 미분한 그 결과에 역수를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적분 완료야.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냥 외워두세요. 요것만큼 유용하게 써먹힐 수 있으니까. 이걸 모르면 이거를 전개하고서 적분을 해야 돼.
전개하고 적분하는 거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면 조금 그럽니다. 좀 하다가 현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두세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은 3x 플러스 2라는 것의 4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단 x 4제곱을 미분하듯이 나옵니다. 4 라지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일단은 나오거든. 그런데 이때 이 친구의 속미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곱하기 3이라는 것이 추가로 더 곱해집니다. 이 속미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왜 이렇게 얘를 치환해서 라지 x의 4제곱인 것처럼 인식하고 미분을 한 이후에 왜 속미분을 진행을 하느냐? 그럼 좀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지금 여기서 다루기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는 내가 조금 생략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미적분에 좀 익숙해졌을 때 슬쩍 은근슬쩍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이렇게 이 3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3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죽이기 위해 3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겉 미분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라지 x 4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4 곱하기 라지 x의 세제곱이라고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라지 x 우리가 라지 x라고 치환한 3x 플러스 2라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것이 이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그것의 4랑 3을 둘 다 죽이기 위해 4분의 1과 3분의 1을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3분의 1의 정체는 여기에 속미분의 결과로 튀어나오는 이 3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결과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 이게 너무 헷갈린다. 저 전개해서 적분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것이 출제 의도이고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썼다간 정말 이거 다 나가립니다. 알겠죠? 그때는 정직하게 다 전개해가지고 적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 근데 질문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1차식을 거듭 제곱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네, 맞아요. 2차식, 3차식을 거듭 제곱했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3번 곱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진짜 라지 x의 세제곱을 미분하듯이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 속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곱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걸 곱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분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3 즉 이 친구의 미분된 형태가 옆에 곱해져 있는 그것의 거듭제곱을 적분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그러면 이 친구의 세제곱이 미분되어 가지고 이 친구가 튀어나왔을 테니까 3분의 1만 곱해진 결과가 나왔겠구나 하면서 3분의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치환적분법이야. 치환적분법의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를 우리가 그냥 살짝 맛보기로 배우는 거지. 이 얘기까지 하면 진짜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 요거까지만 알아두면은 간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그래서 밑에 있는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제곱 dx를 구해. 원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전개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개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게 맞지만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미분하면 이 친구가 튀어나왔었을 것이다. 근데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한번 미분했었을 때는 1이 튀어나오니까 내가 그 뒤에 뭔가 3분의 1처럼 조치를 취할 건 없겠네. 따라서 답은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됐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너무 다행히게도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분에서는 어땠었습니까? 미분에서 문제가
없었죠. fx를 미분한 것과 gx를 미분한 것을 더한 것은 fx 더하기 gx를 미분한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렇지? 똑같아요. 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실수에도 그랬었죠. 똑같아요. 대신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어땠었어요? 미분해서 불가능했었죠.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똑같아요. 미분법과 이 적분법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로 외워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를 한번 해보세요. fx에다가 c를 곱한 것을 적분한 것은 fx를 적분한 것에다가 c를 곱한 것과 똑같다. 그다음 fx랑 gx를 더한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랑 g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를 더한 것과 똑같다. 그다음 fx에서 gx를 뺀 것을 적분한 것은 fx를 적분한 것에서 gx를 적분한 것을 뺀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법과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콕콕 한번 볼까요? 개념 콕콕 1번, 2번, 3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인테그랄 fx dx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x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저게 나왔다. 그럼 내가 f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은 미분하면 되겠죠. 맞아. fx를 x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식이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크기 곧 fx가 되겠지. 이런 해석들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패스할게요. 2번 문제 넘어갈까요? 자,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x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아니지. x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x를 x에 대해서 적분해. 뭘 적분해? x가 뭐를 미분해야 x가 됐겠어? 일단 x 제곱이었겠지? 근데 이제 x 제곱이었는데 걔가 이제 미분되면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1이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2분의 1 x 제곱. 근데 여러분 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네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c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 x 5제곱. 누구를 미분해야 x 5제곱이 될까? 그럼 일단 x 6제곱이 먼저 떠올라야지. 그리고 이제 6을 암살해 줄 수 있는 6분의 1이 필요하다. 그다음 7x 플러스 c 항상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죠? 2x 플러스 3의 5제곱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 미분되면서 5도 앞으로 튀어나오지만 2x 더하기 3을 미분한 2도 튀어나오니까 5분의 1도 곱해주고 2분의 1도 곱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3의 5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다 뒤에 또 c도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dx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누굴 미분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됐는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x 세제곱, 그쵸? 좀 쓰면서 할까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한 시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dx 인테그랄. 자,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3x 그 x 세제곱이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고요. 3이 앞에 떨어지면서 곱해졌는데 2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분의 2를 바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3을 암살해 줄 수 있는 3분의 1과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야 했던 2를 같이 연달아 곱해서 3분의 1 곱하기 2라고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점점 이제 3분의 2 한 번에 쓰는 거를 좀 바뀌어 나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마이너스. 자, 이게 뭐가 떠올라? x제곱, 그다음 2를 암살해 줄 수 있는 2분의 1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3까지. 그래서 2분의 3 한 번에 써주셔도 좋고요. 그다음 플러스 얘는 5x, 그다음 플러스 c까지. 언제나 c 습관 들여놓으시고요. 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 뭐 비슷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dx. 선생님 이거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거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까 지우가 딱 정확하게 지적했잖아. 그거는 언제일 때만 가능하다고? 1차식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2차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네, 이건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얘도 이제 합차공식 이용해가지고 전개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3번. 이것도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각각을 적분한 다음 차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 아까 전에 방금 봤잖아. fx랑 gx를 더한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한 것과 똑같다. 그다음 뺀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은 뺀 것과 똑같다. 그럼 지금 얘는 이제 우변에 나와 있는 i랑 똑같은 거잖아. 얘의 부정적분에서 제 부정적분을 뺀 것은 뭐냐?
그럼 애당초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뺀 것을 부정적분한 것과 똑같은 거겠죠. 결국엔 2x 빼기 2x, 즉 2x 빼기 마이너스 2x, 4x라는 것을 적분한 것과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도 그냥 전개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것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 자, fx 더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2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fx 더하기 gx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실판에서 써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더하기 gx가 뭐란 얘기예요? EX 플러스 C. 근데 여기서 이제 C를 좀 많이 쓸 것 같아. C1이라고 표현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fx 곱하기 gx는 뭐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거 fx 곱하기 gx 이거 곱할 때는 뭐 그 아까 성립 만든다면서요. 아 그거랑 다르죠. 이거는 지금 fx 곱하기 gx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hx라고 생각해보세요. h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거다. 그럼 hx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거니까 fx 곱하기 gx는 그냥 저 2x-5라는 것을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건 딱히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2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f0가 마이너스 1이고 g0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0, 0을 각각 대입해서 c1을 구하면 되는 거고 0, 0을 대입해서 c2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0, 0을 대입해서 이제 c1을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네요. 여기다 이제 그 0을 대입해보니까 이제 이 c0, c1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F0도 마이너스 1이고 G0도 마이너스 4였으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C1은 마이너스 5였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죠? 4죠? 좌변 4가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도 0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C2는 4가 된다. 졸리신 것 같아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오는 그 조합을 찾아봐야 돼. 야 더해서 얘가 나오는 조합은 진짜 숱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곱해서 얘가 나오는 조합은 별로 후보가 없죠? 당연히 그럼 뭐부터 할래? 위에 있는 거 할래? 위에 있는 거 해가지고 막 찍어볼 거야? 야 곱해봤더니 아 이번엔 제발 x-5x 플러스 4가 나오게. 뭐야 이게? 이거부터 먼저 해주셔야죠. 그래서 x, 1, 4에서 마마해서 나온 게 짠! 오케이 이 녀석이 일단 1차 후보. 사실은 얘밖에 없죠. x-1과 x-4 두 개를 더해봤더니 올커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x가 x가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fx로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gx로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g0가 마이너스 4고 f0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x, gx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fx와 그 부정조건 라지 fx에 대하여 요거는 굉장히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x fx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f1이 0이다. 일단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명시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 명시가 없으면은 얘는 함부로 우리가 그럴 거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된 형태.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문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구하고 싶죠? fx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fx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까? fx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fx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fx를 만들어내야 돼. 사실 이미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라지 fx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이 친구가 더 이상 라지 fx가 아니라 이제 fx가 되게끔 fx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응?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분해야죠. 여러분들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라지 fx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야 라지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fx가 뭐게? 라고 물어본 상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뭐하지? 우리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진짜. 그치? 당연히 라지 fx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fx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된 형태니까 즉 fx를 적분한 것이 지금 이거인 거니까 fx를 적분하면 이게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린 이 결과를 바탕으로 fx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나에겐 지금 라지 fx를 줘놓고서 fx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 뭐 하고 싶어?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들을 미분해보자. 자, 일단 이 친구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요? 설마 미분법 까먹은 거 아니죠? 고백 미분법 까먹은 거 아니지? 자, 불러봐. 저 미분 강의 못 들어. 자, 불러봐. 프라임 X 플러스 그냥 f 프라임 x 플러스? 아니 모르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네. 자, x에 프라임 한 거랑 네, fx를 곱한 거 네, 더하 그 뒤에 플러스 x f 프라임 x 네. 그러니까 뭐 x 미분한 건 우리가 어차피 알잖아. 일. 네, 1이니까 1 곱하기 fx fx. 그래서 fx 그다음 플러스 x f 프라임 x 네, x f 프라임 x.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나한테 뒤지게 혼날 만한 꼴입니다 이거. 아직 고백 미분법을 모르면 어떡해 이걸? 모르는 상태에 여기 왜 앉아있어? 자, 그다음 이제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2x 나왔잖아요. fx가 나왔지. 좀 짜증나는 건 f 프라임 x도 나왔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근데 fx랑 사라져버렸어. 아이 젠장. 내가 원하는 게 fx였는데. 근데 괜찮아. 얘로부터 내가 fx를 다시 생성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fx가 너무 많았어. 좀 그게 난 더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그럼 일단 x를 나눠줍니다. f 프라임 x가 나온 상태지.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그럼 f 프라임 x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fx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줘야죠? 적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fx는 오른쪽에 있는 거 적분해버리니까 자,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f1이 0이다라는 이 조건을 여기다가 사용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 대입해 보시면은 0이 나와야 돼. 1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얼마야?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플러스 1 네. 여러분 그 기탄 수학 저 개성 가셔가지고 네, 사장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몇 개 이제 좀 사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구해내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위에서부터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볼게. 항상 중요한 거는 이걸 써야 된다가 아니라 왜 내가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지?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왜 미분했어요? 누구 때문에? fx에 대한 식으로 난 라지 fx가 나와 있는 게 싫다 이거야. 라지 fx가 뭐다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그걸 이용해서 fx를 만들기 위해서 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미분해야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미분해야지 막 빽빽이 쓰듯이 미분해야지 이러면 이거야말로 바보 멍청이야. 네, 할 말 정말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 줄여서 뭐지? 할만하안. 자, 미분했어요. 이 식이 나왔습니다. 없어졌어요. 일단 fx가 없어진 건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살아나왔으니까 문제는 없어. 오히려 3개의 항이 있는 것보단 하나의 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았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나는 fx가 궁금하니까 이 x 옆에 붙어있는 게 좀 짜증나죠? 빨리 떨쳐내야지. 당연히 f'x가 이렇다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나는 fx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적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c가 있었을 텐데 f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c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 수능 시험 범위가 교과서로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아 외울 수 있으면 해요. 난 못하니까. 그 진작에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무리한 그 전략을 기억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정말 참 그건 옳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적분해야 돼, 미분해야 돼. 자꾸 외우다 보면은 미분해야 돼, 적분해야 돼. 자꾸 외우다 보면은 여기서 거꾸로 막 기억해가지고 이거 뭐 하라고 했지? 이거 적분하라고 했나? 적분하라고 한 것 같은데 뭐지? 아닌가? 이거 뭐 이항해가지고 뭐 정리하라고 했나? 얘 한번 이항해볼까? 자꾸 이런단 말이야. 자꾸 기억을 더듬어. 뭐 하라고 했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예제 3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적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부정적분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을 때 f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주로 다뤄봤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어떤 식을 미분한 것이 뭐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걸 적분한 건 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빠르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정적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적분해서 그 식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여 덧셈 뺄셈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정적분일 건데, 부정적분부터 제대로 못하면 니들이 아무리 거기다 식에다가 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잘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엉뚱한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부정적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 좀 키우셔야 되니까 지겹도록 계산을 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 집에 갖고 계시는 초등학교 그런 이제 연산 책 같은 거 혹시 잘 계산이 좀 취약하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나한테 요청해. 몇 천 문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문제들이 뭐였다? 라지 fx, 즉 부정적분을 주고 우리 보고 fx를 구하라고 시킨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도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연산 프린트 쫙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